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미야모토 마유미의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입니다. 저자 미야모토 마유미는요. 일본 최고의 부자로 유명한 1% 부자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평범한 사무직 사원이었던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교토의 부자 순위에 들 만큼 부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한 거죠.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이 대화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자가 되는 말투의 비법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책 속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잘 벌면 부자가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지금보다 돈을 10배로 벌면 10배가 모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지금까지는 10만 원짜리 가방에 만족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욕심도 커져서 샤넬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명품 브랜드의 가방은 못해도 500만 원은 하죠. 이는 원래 사용하던 가방의 50배나 되는 가격입니다. 이처럼 수입이 10배가 되면 보란듯이 50배나 비싼 물건을 손에 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이 버는 돈보다 크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죠. 돈은 모을 생각이 없는 사람 곁으로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을 잘 버는 것과 돈을 잘 모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대화법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일을 따내고 돈을 잘 벌 수는 있어도 그런 사람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1년에 몇십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벌고 있는데도 정작 보유 자산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돈을 잘 벌게 해주는 대화법은 있어도 부자가 되게 해주는 대화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앞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설령 당신이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경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승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말을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말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요? 아마 말에 가시 또는 도끼가 있거나 혹은 당신의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처 주는 말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던 표현이나 말투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배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생이 잘 풀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할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명랑하게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상대방과 나, 단 둘이서 한다고 생각하면 대화 내용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화는 보통 상대방이 가시돋친 말을 하면 나도 가시돋친 말로 되받아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시돋친 말을 해도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게 마련이니까요.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더 심한 말로 갚아주고 싶겠죠.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돌아온다는 식의 대화 패턴이 대강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되돌려줄 말을 다른 좋은 말로 바꾸면 상대방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운세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내뱉어도 절대로 되받아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부자 중에는 재수없는 사람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순간 제 운세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이때 웃으면서 그건 재수없는 사람이 어쩌다 부자가 된 거겠죠. 부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라거나 저도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나서는 재수없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받아 넘기면 어떨까요? 이는 신이 제안한 게임이다. 한 사람은 상대방의 가시돋친 말을 예쁜 말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모조리 예쁜 말로 바꾸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자신의 말에 절대로 나쁜 기운을 넣지 않으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화난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죠. 습관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일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꿨을 때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책을 읽더라도 결국 부자가 되는 대화법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에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조심하자고 신경을 쓰다 보면 하루에 100번 독이 든 말을 하던 것이
99번이 되고 98번이 되는 식으로 하나씩이라도 줄게 될 겁니다. 그리고 50번 정도로 줄었을 때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지겠죠.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내뱉으면서 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착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 모순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만 있어도 운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습관이라 무서워서 이렇게 결심하고도 자기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은 마음먹은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려고 이 책을 손에 드셨나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옷을 모조리 사고 싶다.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 페라리를 매년 한 대씩 살 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싶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이 바라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고 싶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단 각오를 다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친한 40대 싱글맘 A씨는 이혼한 뒤에 우연히 히토리 씨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말을 5년 정도 실천했더니 연수입이 5천만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항상 상냥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싱글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도 해줍니다. 그런 그녀도 처음 이혼을 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을 때는 아이를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앞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한 발짝 내디뎠더니 이제 어떻게든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속이 후련해졌답니다. 그리고 히토리 씨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했더니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다고 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만 되어도 잘 번다고 말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연봉이 5천만 원이나 올랐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여서 왠지 주눅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각오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정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